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낮춘 뒤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옛 사상경찰서 부지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락복합문화센터는 오는 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방치된 화분을 나눠 쓰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화분 나눔 장터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북구 대천천이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낮춘 뒤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증가세로 꾸준히 느는 데다 독감 유행까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6월 초 2만 명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하루 4만 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 지역도 전국 양상과 비슷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4일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격리가 공고 단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또 이제 고위험군이라든지 고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증상이 좀 나타나고 하는 확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자택 격리를 좀 권고를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코로나는 후각의 마비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코로나 증상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시작을 해서 인후통, 발열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코로나뿐 아니라 여름철 꺾이는 추세를 보였던 독감까지 퍼지면서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퍼지는 멀티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가 실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도 무조건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국은 증상이 심하기 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셔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 발생 시 개인 위생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양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독감이나 코로나는 더욱더 전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노약자나 또는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마스크나 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손 씻기와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특히 간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삼락동 옛 사상경찰서 부지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북부소방서 옆 빈 공터, 옛 사상경찰서 부지입니다. 사상구는 지난 2015년 6월 감전동으로 이전한 사상경찰서의 옛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11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이곳에 지상 5층 규모의 삼락 복합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상구는 지난 7일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고층의 연면적 약 9,000평방미터이며 시민들께 만족할 수 있는 삼락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454억 원이 들어가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삼락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의 기능 및 인근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의 거점 시설이 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 준비를 거쳐 2026년 초 주민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체육,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쓰지 않는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 쓰는 화분을 모아서 재판매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화분 나눔 장터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강 인근 주택가 안에 위치한 한 카페. 마당에 빈 화분이 가득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어른 팔 길이만큼이나 큰 화분까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화분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화분들은 지난 5월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모습을 본 이웃이 빈 화분을 가져다 둔 게 계기가 됐습니다. 화분이 집에서 식물 키우다가 이 빈 화분이 생겼을 때 정말 처치가 곤란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화분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 때는 비싼 금액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화분 나눔 장터를 생각했던 게 집에서 안 쓰시는 화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절반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화분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와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화분값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자율입니다. 지난 2달여간 이렇게 팔린 화분은 200여 개, 4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수익금은 적립해 올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쓸 예정입니다. 장터 운영자는 옥상 텃밭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장터 알리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나눔 화분은 깨지고 오염되거나 플라스틱 재질은 안 되며 흙은 비운 후 가져와야 하고 장터의 화분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화분 나눔 장터는 재활용을 통한 나눔 실천과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름철 최대 4만 명이 방문하던 북구 대천천이 감염병과 가뭄 등으로 최근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접근성 개선과 수질 관리 등을 통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화명 도심을 관통하는 대천천 계곡입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부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북구는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8월 말까지 행락질서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제일 많이 붐비는 지점이 6지점부터 6, 7, 8, 9지점 그 사이에 인원이 제일 많이 붐빕니다. 휴가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몰리거든요. 인원수가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관리 구간은 금정산성 서문부터 화명 호롱 아파트 입구까지 2.1km 구간입니다. 물놀이 가능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요원 14명이 집중 배치됩니다. 계곡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구는 17억 원을 들여 2년 전 대천천 입구부터 애기소 계곡 인근까지 보행로를 설치했습니다. 수심이 최대 3m에 이르는 애기소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망사고 한 개 있었지. 애기소에서. 그 심정지로 인해 갖고 학생이 그 이후로는 지금 애기소 자체를 지금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를. 그 구역만. 북구는 매주 2차례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서객이 많이 몰릴 때는 대중교통이나 화명수목원, 대천천 마을, 대천천 누리길 주차장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거래 보내기 그게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예측 부르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관련 신고가 부산에서도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에 대한 의심 신고가 98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4건은 소방이 출동해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우편물에서 이상 사례는 없었다며 테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비추미 순찰대가 운영됩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촬영 탐지 전문 업체와 함께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공중 화장실과 샤워실 등 해수욕장 시설 취약지 7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며 성범죄 전담팀도 운영해 피서객 안전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부산에서도 지난 2021년 한 교사가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에는 초등학생이 수업 중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기부터 동급생을 때리며 문제 행동이 있던 학생이 교사에게도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해당 교사는 병가에 들어갔고 심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고 학생 처분 수준도 약한 데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보복성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교사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학생 폭언과 폭행은 11건.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를 겨냥한 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손발이 다 묶인 상황입니다. 그 점이 정말 많이 힘들고 차라리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력한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중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전보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고 3번 이상 같은 악성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사 혼자서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험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의 4개 교원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의 교권보호조례를 우선 시행해 교사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위원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가 가능할지 부산 시민들과 영화인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제 준비 상황은 어떤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혁을 단행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달여간 진행된 내홍 사태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 올해는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행 체제로 영화제가 치러집니다. 올해 행사는 일단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행을 맡은 수석 프로그래머와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에 올해 행사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제 집행부와 사무국은 영화제 공식 출품작 접수와 선정작 심사 등 영화제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면이 있지만 올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출품작 접수를 마감했고요. 심사하고 선정을 거치면 원래 매년 했던 것처럼 9월 초에 개최 기자회견 통해서 올해의 선정작 작품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 영화, 영상, 도서, 웹툰 등 유관 산업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참가 등록도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영화인들,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는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위상이 떨어지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영화제 이제 남은 시간은 70여일. 영화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와 부산시 시립공연장 예술감독으로 25일 위촉됐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오는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개관하는 부산국제아트센터와 부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연주회 등을 이끌 예정입니다. 정명훈은 1953년 1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가 뉴욕 맨해스와 줄리어드 음대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했습니다. 사하구는 제106회 사하 아카데미 강연을 8월 24일 오후 7시 신평동 제2청사에서 엽니다.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좋은 영화 더 잘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연 참여 희망자는 사하구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를 통해 8월 2일에서 1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서울 여의도에서 아라뱃길을 지나 인천의 주요 섬으로 가는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과 평택을 선정한 이후 용인시 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평택은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해 원금의 2배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배태숙 부의장에 대해 중구의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제명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북구 중식봉사연합회 협심회는 지난 18일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포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점심으로 제공하는 짜장 나눔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일 주례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이동복지관 황금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1일 대신동 교회 주차장에서 큰 빨래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이동은 지난 19일 사상구 약사회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해충 퇴치용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살충제와 피부약으로 구성된 기부 물품은 주거 상태가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강서구 녹산농협과 거제시 연초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강서구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갖고 강서구와 거제시에 각각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교직원과 현지 연수단 학생 30여 명은 호주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한인식당에서 호주 자매대학인 제임스 쿡 대학과 함께 제1회 김치대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